네, 주민 3만 명의 치안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 이촌파출소가 철거 위에 놓였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된 일인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금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전하라. 예.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권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저 땅이 사실 고승덕 부부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고승덕 네. 부부가 맞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세워져 있는 파출소를 철거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 3천 명은 거기에 반대해서 파출소 이전을 막아달라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소유권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에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맞죠. 그런데 이제 지난 3월인가 4월에 재판이 끝났어요. 대법원 재판이 나왔는데 4월이라고 합니다. 4월에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임대료를 줘라 이렇게 재판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4개월 후에 철거 소송이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라. 너 그동안 못 받은 거 보존해주고 파출소에서는 고승덕 씨 부부는 본인의 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양식으로 방법으로 해서 파출소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다시 이제 파출소마저도 철거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촌파출소 땅이 원래는 이제 정부, 이게 국토부인지 기재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1983년, 그러니까 벌써 뭐 3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그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팔았고, 그렇죠.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7년, 10년 전에 그 땅 일대를, 그러니까 파출소가 포함된 땅을 그렇죠. 고승덕 변호사 부부에게 판 거잖아요. 이게 벌써 10년 된 일인데, 네. 그렇다면 땅 주인이 이제 여기를 개발하겠다, 뭐 다른 등등의 이유로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내고 있던가,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충분하죠. 이건 뭐 소송은 뭐 일단 저 임대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 고승덕 변호사가 승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갔던 이유는 이게 임대료를 줘야 되냐 마냐가 아니라 그 임대료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 감정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대법원 갔을 거고 예. 이번에도 뭐 소송은 뭐 결과는 불려봐도 뻔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이건 고승덕 변호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땅 주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건데 그 건물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적당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예. 네. 물론 뭐 법정지사권이란 것이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신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저 건물은 파출소는 원칙대로 가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저는 뭐 일부 지금 뭐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고승덕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는 서울경찰청 쪽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정부에서 이전 그럼요. 비용을 대주거나 또는 임대료를 정당하게 지급하면 되니까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승덕 변호사한테 팔 때, 네. 그 이제 계약서 보면 특약 조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파출소의 이런 문제들은, 이용 제한, 토지 이용 제한에 관한 문제들은 매수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 사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팔고 모르겠으니 이제 당신이 좀 알아서 하셔. 그걸 내보내든 말든 이거거든요. 네. 대신 아마 그런 부담을 떠안는 대신에 시가보다 조금 싸게 샀을 가능성은 있죠. 고승덕 변호사는. 그런데 이 파출소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하든지 예.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부지를 토지 수용을 하든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남의 땅에 계속 있는데 임대료만 내고 있다고 땅 주에 나가라고 그러면 법 원칙상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원칙상대로 하면. 원칙상이라는 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토지 수용을 만약에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도 예. 고승덕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뭐 절차가, 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어떤 사인 간의 계약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수용의 적법한 절차대로 결정이 나고 금액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땅 주인은 아마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지가 워낙 비싼 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승덕 변호사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뭐 승소해서 지금 당장 철거하겠다 이거보다 뭔가 좀 조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곳에 이전하고 그때까지는 조금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마 그런 류의 조정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 같고 다음 기일이 조정 기일이라고 하니까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파출소가 이전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파출소도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근의 땅이 굉장히 비싸서 이전할 곳도 없다는 건데요. 아, 참, 그 인근 부동산 업자한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파출소 땅 그리고 부근의 땅이 비싼지 알아봤습니다. 아니, 한 평이 1억 가요. 네, 12평 5평인데, 지금 매가가 20억 가요. 여기 지하철역 가깝죠. 동네 중심으로 있지. 요 아파트가 세대수가 2,000세인데, 그걸 끼고 있잖아요, 또. 여러 땅이죠.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 네. 하고요. 그렇죠. 또 학교 앞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은 그 파출소가 저기 있는 게 동네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청원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고승덕 씨가 일반 사인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육감도 하시겠다고 후보로 나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지역, 저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공인의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그 돈이 없어서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큰 경제적 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기보다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합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 평에 1억이나 하고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저걸 옮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옮기려면 저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또다시 파출소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어떤 상식의 관점에서 공인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거든요. 한번 주민들의 생각을 다 함께 보시죠. 그 미리 그거 국유지로 환수하던가 해갖고 어떻게 매수하던가 해갖고 그걸 해놨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그 국가 책임 아니에요? 그거 직무유기지. 사유지는 언제든지 사유지를 자기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위안이 된다니까. 사실 말이 없으니까. 딴 생각이니까. 해보고 와.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디를 이사가 지금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탄원서를 철거 못하게 해달라, 이전 못하게 해달라, 파출소 있어야 된다, 이런 서명을 다 하나하나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서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약에 법원에 제출하면 이게 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법리라는 것이 있는데 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워낙 이것도 철거 못한다 그런 판결은 못 씁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쓰더라도 2심은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치국가에서 그 법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건데 주민들이 주변에 탄원한다 어떻게 그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와 국가의 기는 갈등 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고승덕 변호사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주민들 당연히 파출소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것이 결국 국가의 역할인데 이 경찰 결국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이제까지 그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서 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국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에 투입해야죠. 이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고 변호사가 소송을 냈을 때는 사용료 4억, 그 다음에 월세를 73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난 게 지난 4월에 1억 5천만 원의 사용료와 네. 월세 243만 원을 내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월세 243만 원 내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자기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 경찰청 아니죠. 선택. 그거는 근데 그렇지만 그건 고승덕 변호사의 선택인 거죠. 아. 왜냐면 땅 주인이 내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까지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그렇죠. 올리면 훨씬 더 비싼 그렇죠. 값을 받을 수 있다. 네. 고 변호사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집을 전세를 줄 때, 임대를 줄 때, 임대료를 계속 받든, 계약 끝나고 내보내든, 그거 어쨌든 임대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 파출소가요, 지금 알아보니까 197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기 아파트 가보셨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도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던 파출소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드리면 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7년에 고승덕변호사 저걸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국가 시절이 들어있는 땅 부지를 팔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인 상식이 예. 있는 사람. 그걸 당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단돈 40억. 아마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때 시세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 그리 올랐을 겁니다. 비싸 보이진 않거든요. 예. 아무리 이 부지에 대한 문제를 매수인한테 그 처리 문제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왜 매각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원만하게 좀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3만 명의 치안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 이촌파출소가 철거 위에 놓였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된 일인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금 서울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전하라. 예.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권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저 땅이 사실 고승덕 부부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고승덕 네. 부부가 맞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세워져 있는 파출소를 철거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 3천 명은 거기에 반대해서 파출소 이전을 막아달라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소유권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에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맞죠. 그런데 이제 지난 3월인가 4월에 재판이 끝났어요. 대법원 재판이 나왔는데 4월 땅 일대를, 그러니까 파출소가 포함된 땅을 그렇죠. 고승덕 변호사 부부에게 판 거잖아요. 이게 벌써 10년 된 일인데 네. 그렇다면 땅 주인이 이제 여기를 개발하겠다 뭐 다른 등등의 이유로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내고 있던가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충분하죠. 이건 뭐 소송은 뭐 일단 저 임대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 고승덕 변호사 승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갔던 이유는 이게 임대료를 줘야 되냐 마냐가 아니라 그 임대료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 감정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대법원 갔을 거고 예. 이번에도 뭐 소송은 뭐 결과는 불려봐도 뻔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이건 고승덕 변호사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땅 주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건데 그 건물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적당한 법적 근원은 없어요. 예. 네. 물론 뭐 법정지사권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신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저 건물은 라고 합니다. 4월에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임대료를 줘라 이렇게 재판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4개월 후에 철거 소송이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라. 너 그동안 못 받은 거 보존해주고 파출소에서는 고승덕 씨 부부는 본인의 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양식으로 방법으로 해서 파출소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다시 이제 파출소마저도 철거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촌 파출소 땅이 원래는 이제 정부, 이게 국토분지 기재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1983년, 그러니까 벌써 뭐 3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그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팔았고, 그렇죠.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7년, 10년 전에 그 파출소는 원칙대로 가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저는 뭐 일부 지금 뭐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고승덕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는 서울경찰청 쪽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정부에서 이전 그럼요. 비용을 대주거나 또는 임대료를 정당하게 지급하면 되니까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승덕 변호사한테 팔 때, 네. 그 이제 계약서 보면 특약 조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파출소의 이런 문제들은, 토지 이용 제한에 관한 문제들은 매수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 사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팔고 모르겠으니 이제 당신이 좀 알아서 하셔. 그걸 내보내든 말든 이거거든요. 네. 대신 아마 그런 부담을 떠안는 대신에 시가보다 조금 싸게 샀을 가능성은 있죠. 고승덕 변호사는. 그런데 이 파출소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하든지 예.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부지를 토지 수용을 하든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남의 땅에 계속 있는데 임대료만 내고 있다고 땅 주에 나가라고 그러면 법 원칙상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원칙상대로 하면. 원칙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토지 수용을 만약에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도 예.
고승덕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뭐 절차가 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어떤 사인 간의 계약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수용의 적법한 절차대로 결정이 나고 금액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땅 주인은 아마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지가 워낙 비싼 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승덕 변호사 언론 보도 나오는 거